안녕하세요. 네. 블라블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아초입니다. 네, 홍반장입니다. 네, 김 사장입니다. 네. 네. 매트리스 사셨죠? 매트리스 최근에. 아니요, 매트리스도 안 샀는데 최근에 이제 시몬스 테라스를 다녀오긴 했습니다. 매트릭스도 안 살 거면서 거기 왜 갔어요? 직업이 이제 브랜드 전략 쪽을 하다 보니까 그냥 탑사 갔다가 올라온 게 잠깐 들렸었습니다. 여기 뭐 있어요? 거기? 공장 아닌가 거기? 공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유통 센터인 것 같아요. 물류센터. 네, 물류센터인 것 같은데 그 옆에 이제 시몬스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 카페, 역사관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매트릭스가 전시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도 좀 의아했는데 원래도 사실은 뭐 매트리스를 시몬스 걸 쓰고 있어서 좋아했는데 조금 더 팬이 된 것 같아요. 팬까지? 네, 왜냐하면 거기 전시가 되게 충실했거든요. 예술적인 전시도 있었고 실제로 한 뭐 1900년도에 쓰던 그 100년대 거 같은 그런 침대도 있고 큰 볼링공을 이제 떨어뜨리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핀볼들이 있는데 큰 이제 무거운 그 볼링공을 떨어뜨리면 여기는 안 움직이고 여기는 이제 그냥 그 공만 떨어지는. 그러니까 포켓 스프링 장점을 이제 보여줬던 그런 광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시몬스는 꾸준히 뭔가 마케팅을 되게 잘해온 브랜드 아닌가요? 흔들리게 하는 편은 거 아니에요? 그런 역사적 헤리티지가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시몬스 광고에서도 뭐 아인슈타인이 뭐 그 시몬스 침대를 사용했다, 에디슨이 뭐 이렇게 사용했다 이런 광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헤리티지에 관련된 게 정말 온전히 녹아져 있고 그런 전체적인 루틴도 되게 좋았어요. 요즘 이런 식으로 브랜드들이 어떤 독특한 공간들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브랜드를 굉장히 공간화하고 있고 그렇죠. 또 체험화하고 있고 이런 마케팅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원래부터도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된 걸까요? 건축 공간적으로 보면은 그 원료가 쇼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상점이 아니라 그 브랜드만 파는 그런 쇼룸에서 시작을 했다가 건물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건물 자체도 한번 이렇게 디자인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뭐 일본의 오모테산토 같은 데 가면은 뭐 프라다나 뭐 가끔 명품들의 브랜드적인 것들을 강조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세계 유명 건축가들 막 설계된 건물들이 그렇죠. 막 쭉 있죠. 이런 강남에도 많죠. 예, 그렇죠. 청담동, 뭐 최근에 로이비통 건물을 프랭케리가 설계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개념이었다고 한다면 게리가 설계한 건물은 그 안에서 물건만 파는 게 아닌 거죠. 전시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자기가 만든 어떤 공간들을 체험하면서 상품의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공간 체험 마케팅 좀 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공간지리의 출발점은 마트의 시식 코너. 만두 네, 만두를 하나 다 주지 않고 반만 주더라고요. 꼭 반이나 4분의 1 정도까지 잘라서 주는 그 어떤 상품을 알리고 체험하게 해줌으로써 소비를 독려하는 부분인데 가장 작은 면적, 한 0.5평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어떤 페어나 뭐 컨퍼런스 이런 데서 이제 어떤 브랜드 부스를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고 소비자들이 오면 그걸 체험하게 해주고 그게 더 커지면 이제 팝업 스토어 이런 식으로 가고 그 팝업 스토어가 아예 공간화돼서 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주는 게 지금의 이제 공간 마케팅이나 공간 질의 어떤 형태로 발전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하게 됐어요. 김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떤 마케팅이 좀 더 체험을 많이 하면서 브랜드의 뭐 이미지도 높이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어떤 공간에 가면은 아모레 성수 같은 경우는 아모레 제품 팔지도 않는데 그 정말 체험하는 공간들만 또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공간 체험 마케팅이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있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플레이는 뭐냐면은 브랜드 체험 마케팅인데 브랜딩과 그 마케팅의 중간에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간 체험이 될 수 있든지 그냥 체험이 있든지. 그럼 이 두 개의 다른 것들을 체험이라는 걸 묶어준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양쪽에 뭐가 다르냐라고 한다면 그 물건을 만든 기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건 좋아. 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마케팅이고 브랜딩은 그 메시지를 수신한 사람이 동의하냐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 김 사장님이 시몬스 막 얘기했던 거는 일단 넘어갔으면 이거는 브랜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간에 체험이라는 게 뭘 줘야 되느냐는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 체험은 결국은 브랜딩이 갖고 있는 이미지나 메시지를 전달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게 이거의 본질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시몬스 테라스가 그 본질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공간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 남들 하니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좀 되게 되네요. 근데 그 부분에서 약간 시몬스 테라스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들이 일방향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1층에 들어가서 쇼룸이 있고 쇼룸을 충분히 본 다음에 올라가면 약간 호텔 형태로 꾸며진 호텔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이제 역사관처럼 오래된 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지에 이렇게 광고 올라갔던 그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걸 쭉 타고 내려가면 마지막에 카페가 있고
그 카페에서 커피를 들고 나가면 이제 잔디밭이 있고 잔디밭에서 붉은색 그 테라코타 마감의 시몬스 공장의 모서리에 시몬스 하얀색 글씨가 딱 새겨져 있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시나리오가 짜져 있는 거죠. 그렇죠. 정확한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따라와라. 네. 아무튼 여기서 예를 하나 들자면 네. 어쨌든 시몬스하고 또 우리나라 양대 또 매트리스계 있잖아요. 에이스. 네. 네. 정말 극단적으로 시몬스 테라스에 시몬스를 지우고 에이스를 넣었어요. 네. 똑같은 효과가 날까요? 그 시몬스와 에이스의 매트릭스는 다르잖아요. 포켓 스프링과 포켓 스프링이 아닌 거. 그걸 만약에 시몬스 테라스에도 강조해줬다라고 한다면 시몬스 테라스는 네. 시몬스라는 브랜딩을 제대로 마케팅을 한 게 되네요. 왜냐면 그 메시지가 명확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포켓 스프링을 평생 살 만큼 많이 봤어요. 거기서. 그렇지만 사실 그 포켓 스프링이 어떻게 정말 다르냐도 사실 있긴 한데 몸으로 확실하게 느껴질 만큼의 그거는 사실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새 공간 체험 마케팅 뭐 너무 비슷하고 우후죽순 같은 게 많지 않나. 전위적인 전시, 그 다음에 뭐 카페,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골프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게 자동차가 뭔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럼 왜 기업들은 이런 공간 체험 마케팅을 하는지. 남들 하는 거 따라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남들에게 따라하는 거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그 마케팅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들 수밖에 없는 어떤 상품 판매를 하는 기업의 숙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아처님 얘기 주신 것처럼 카페처럼 한다, 뭐 전시 인척한다라는 게 그 전까지 어색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바디프렌드 카페가 사실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냥 상품을 놓고 그냥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거기서 정말 더 머물게 하는 방식으로 카페를 도용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시간을 조금 더 소비자가 와서 있게 해준 부분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공간 마케팅들은 그런 것들을 브랜드와 직접적인 상품과 연결지점을 분명히 좀 더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제주 맥주가 제주도 연남동이라는 게 테마를 가지고 이제 했던 팝업 스토어가 가장 좀 이슈가 됐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마케팅을 잘 만들면 좋은 브랜드를 알리는 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또 하나 의문. 네네. 그러면 제주 맥주가 아니니까 똑같은 마케팅을 쳤어요. 인천 맥주래. 네네. 인천 맥주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지역의 맥주가 했어요. 네네.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먹힐까요? 이렇게? 근데 분명히 디테일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 맥주를 보면 제주 맥주의 브랜드 자체가 갖고 있는 색깔이 제주 바다의 색깔, 에메랄드색을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인천의 바다 색깔도 많이 다르죠. 만약에 인천 맥주였으면 색깔이 달라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맥주는 에메랄드 색을 갖고 있고 그 마케팅 할 때 건물에도 다 도색을 했고 제주 캔에도 그 색깔을 쓰고 있고, 제주는 사실은 휴양지의 느낌을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연남동에서 느낄 수 있게 의자도 만들어서 거기서 누워서 맥주를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했거든요. 저는 이게 성공했던 이유가 그걸 해서 제주 맥주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봐요. 서울에서 제주를 느끼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그걸 다 세팅했어. 마침 근데 그다음 황사가 왔네. 망한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요 체험 마케팅은 되게 요 뉘앙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빵집이었잖아요. 브레드 컵만가요? 그게 맥주였다가 브랜드 컵마다 바뀌는 이 과정이 네. 난 너무 소비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주 맥주가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는 굳이 그 건물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던지 않았을까. 너무 공간 체험 마케팅이 공간을 소비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게 최근에 제가 좀 드는 생각이에요. 근데 마케팅이라는 게 실제로 돈을 쏟아내서 얼마나 효용이 있었느냐의 관점으로 사실 체현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브랜드 체험 마케팅에서 브랜딩이 나는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이제 NH 투자증권인가요? 거기 이제 더현대백화점에 뭐 하나 만들었잖아요. 주식을 좀 놀이답게 이렇게 네네. 하려고 하는 건데, 네. 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게 너무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NH라는 투자증권은 이제 주식을 중개한 수수료를 먹고 사는 곳이니까 어떻게든 주식을 많이 활발하게 거래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너무 트레이딩에 대한 재미만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식은 트레이딩은 수단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인베스트의 개념이 강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본질 너무 왜곡한 채 마케팅한 거야. NH 투자. 나는 우리 마케팅 해야 돼. 어떻게든 수수료를 올려야 돼. 트레이딩을 재밌게 해야 돼. 네. 이렇게 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업 입장에서는 네. 주식을 더 즐겁게 좀 더 쉽게 접근하는 게 당연히 더 필요한 거고, 당연히 수수료를 또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본질을 꼭 그렇게 약간 선의의 좋은 쪽으로만 항상 생각하지 않는 게 기업의 본질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도 너무 도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돈의 문제가 100만 원, 200만 원을
직접 만지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요새. 전자적인 숫자로만 보게 되는데 이런 마케팅이 체험이라는 걸 통해서 그 결과가 화폐를 그냥 전자적인 숫자로만 보게 한다면 이게 나중에 또 미치는 영향이나 체험이 주는 결과가 그냥 마케팅으로 끝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 면들이 최근에 공간체험 마케팅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좀 우려스러운 게 좀 있어요. 근데 그 우려스럽다는 뜻은 마케팅이 정말 잘 됐다는 뜻으로 볼 수도 있어요. 나 넘어가는 네, 거야? 네. 왜냐하면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험인데 그 체험을 어떻게 끌어내줄 거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놀이가 또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대학교 때 브랜드스탁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농심의 뭐 새우깡 이런 브랜드의 돈을 이제 사이버머니로 거는 그런 사이트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놀이를 주식처럼 했는데 요즘은 주식을 놀이처럼 하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실제로 20대들은 주식을 정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현재 시점에 필요로 하는 20대의 관점을 그대로 마케팅적으로 끌어와서 자판기화 시키고 그 공간을 만든 다음에 실제 노출시킨 방식이기 때문에 이슈적인 부분에서 그 우려점이 만들어졌다는 건 마케팅이 성공했다는 관점이거든요. 이 마케팅의 성공이 브랜드 정체성을 보였다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넘어갔다라고 봅시다. 뒀다고 치더라도 그게 결국 NH투자증권이라는 브랜드의 본질이냐는 거예요. 농협이잖아, NH. 아니, 농협. NH투자증권은 농민의 마음을. 아니, 그러면 농협은 맨날 그러면 공간체험 마케팅 하면 그 더현대에다가 논밭 만들어 놓고 쟁기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건 새로운 체험 마케팅. 경기를 갖다 놓고 그건 오반데. 딱딱딱딱딱 오반데. 네. 너무 그 체험이라는 게 돈 떨어진 체험으로만 가는 게 나는 너무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방금 네. 말씀하신 거. 네. 사실 저는 마케팅이나 아니면 이런 공간 체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just fun? 네, just fun. 왜냐면 그거를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살지 말지 소비하지 말지는 내가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NH 팝업 스토어를 LH를 지우고 네. 키움이라고 해서 다를 게 뭐가 있어? 그 방식 자체가 네, 그럼 브랜드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젠틀몬스터가 매장에서 안경을 파는 회사인데 네. 안경 거의 이만큼 팔고 나머지 막 이따만한 막 실험자들 전시하잖아. 네, 네, 네. 그 방식을 네. 다른 안경점도 똑같이 취할 수 있냐라는 거야. 다른 방식으로 체험 마케팅이 이루어져야지 네. 잘 나가는 브랜드도 똑같이 나간다고 그걸 따라가는 거는 그건 더 이상 그 브랜드의 가치나 그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죠. 근데 반문하고 싶어요. 나초형님이 그러면 정말 잘하는 공간을 체험하는 마케팅 그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요? 아크네라는 브랜드 아시죠? 거기 가면은 그 매장에 옷이 별로 없어요. 다 비어 있어. 아크네가 미니멀리즘을 좀 추구하잖아요. 그걸 공간적으로 구현했다는 거야. 약간 아초형님이 돈을 안 써서 좋아하는 느낌인데. 아이고, 아크네 비싸. 아크네 비싸요. 아니 그러니까 비싼데 공간에 돈을 많이 안 써서 그래서 좋아하시는 아니 돈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공간 자체로 브랜드를 느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최근에 공간 체험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간데 가보면 다 똑같아. 카페, 실험적인 뭐 전시, 뭐 브랜드와 관계가 없는 막 되게 좋은 뭐 아니 그러면 그 차별성은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더불어 아까 NH증권가처럼 그 체험인이 주는 메시지 자체가 그 행위 자체를 너무 왜곡시키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요새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브랜드가 도시 외곽에 나가서 그 공간 부지를 다 활용을 해서 뭐 시몬스처럼 아예 새롭게 만들고 그 공간을 그 브랜드에서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거랑 도시 안에서 갑자기 생겼다가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거랑 굉장히 또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거의 차이가 어떻게 좀 구분이 되거나 아니 방향성이 어떻게 되면 좋을 것 같은지. 저는 도시를 진중하게 접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렇게 없어졌다 살았다는 팝업 스토어가 도시의 장소성을 못 만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장소성이라는 거는 그 공간에 시간이 좀 쌓이고 사건이 쌓이면서 생기는 게 이제 장소가 되고 그게 이제 감으로 돌아오는 건데 아까 이제 제주 맥주 같은 경우죠. 빵집이 있었어. 근데 어느 날 가니 갑자기 퍼런색이 칠해고 제주 맥주래. 또 어느 날 또 가면 다시 빵집이 복원이 돼. 네. 너무 장소성에 대한 그게 없는 게 아닌가. 너무 이거 자체도 너무 도시공간에 소비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하나 건물로 봤으면 이게 없었다 살았다 그냥 이게 상관이 없지만 네. 전반적인 어떤 스트리트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블럭이라든지 동 뭐 이런 식으로 묶이면은 사실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황 반장님 말씀 주신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강북이나 이런 뭐 경복궁 있거나 서촌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축적되어 있는 역사성이 정체성이 완성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만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시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완성형으로 가느냐는 이슈가 분명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팝업 스토어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도시나 뭐 건축이나 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체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있게 흐름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성으로 가면 될 것 같으신지 네. 그걸 좀 결론적으로 도시 건축의 대가이신 박사님께서 진짜 대가 들고 보는 제 생각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공간을 그냥 체험을 마케팅을 위해서 소비하기보다는 그 도시에서 그 장소에 맞는 브랜딩이 들어와서 마케팅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성수동 같이 그 지역에 약간 인더스트리얼하고 그렇다 한다면 거기에 맞는 브랜딩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은 지역에 가가지고 인더스트리얼하고 뭐 오래된 공장 같은 건물을 신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맞는 방향대로 좀 체험이 이루어지고 마케팅이 이루어지면 그 브랜딩과 그 지역 자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같이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관점은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지방에는 사실은 지방 소멸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빌바오 구겐하임이 만들어졌던 상황들처럼 되게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 필요해요. 근데 도심은 계속 바뀌고 있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호흡이 어떻게 되느냐의 관점을 조금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려도 좋지만 도전을 너무 조심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우리 너무 즐겁게 공간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정말 공간 질 해서 이게 뭔가 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게 항상 선순화될 수 있는 것 같고 유기적으로 바뀌고 네. 그 흐름에 따라서 약간 이제 필터링하는 능력들도 좀 키우면은 더 공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공간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고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시그니처 또 한번 해야죠. 네, 하셔야죠. 그렇죠. 네, 빨리 하시죠. 구독과 네. 좋아요인가요? 좋아요를 자,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네. 네.